안녕하세요. 부들부들 청년 팟캐스트 진행 맡고 있는 이효상 기자입니다. 오늘 팟캐스트 주제는 일본으로 간 헬조선 통신사입니다. 이혜리 기자가 옆나라 일본 청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취재를 하고 왔거든요. 그동안 일본 청년들은 스스로 뭔가 잘못해서 힘들게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일본에 직접 다녀왔던 이혜리 기자랑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 김서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서영입니다. 예. 그 일본 갔다 온 이야기 좀 해주세요. 원래 사실은 그 기사에 나왔던 그 이혜리 기자 말고 그 저희 통역이랑 그 일본에서의 취재를 많이 도와줬던 미노루 상께서 와주시기로 했었는데 미노루 상이 요즘 바쁘시다면서요? 네, 요즘 바빠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어요.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미노루 상? 그 제가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아니 뭐 교수가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교수인데 뭔지 저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미노루 상 풀네임이 오우쿠사 미노루 네. 상이죠? 진짜 많은 도움 주셨는데 아쉽네요. 네. 그 일단은 그 일본에 다녀왔던 이야기부터 왜 갔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한국에 사토리 예. 세대라는 말이 이제 그렇죠. 많이 조선일보가 소개가 되고 했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청년들 얘기 중에 가장 많이 한국에 소개된 곳이 아마 일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제 작년에 일본의 사토리 세대라는 말을 한국의 달관 세대라는 말로 바꿔서 예.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제 달관 세대라는 것이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러니까 예. 뭐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각자 판단을 하시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토리 세대란 뭔가에 대해서 이제 그 후로 엄청난 기사와 칼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사토리 세대라는 말은 이제 조선일보가 처음 쓴 건 아니었고 일본에서 이제 사용이 되던 말이었는데, 예. 그 전에 그 출처가 제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예. 무슨 언론에서 그걸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말도 있고, 예. 그 책이 절망의 나왔다고. 예.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이라는 그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이제 그 사토리 세대라는 말을 가지고 그 일본 청년들을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네, 그런 기원이 있는 단어고, 그러니까 사토리 세대라는 말의 뜻은 이제 별로 욕구가 크지 않은, 그러니까 뭔가 예. 내가 뭐 외제차를 사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큰 집을 사고 싶다거나 예. 그런 어떤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되게 소박한 예. 그런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제 그 절망의 나라에서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이라는 책에서는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그 작은 걸 가지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진짜 행복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절망의 나라에서 그 절망을 그냥 체념이라고 하기도 그 설명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신승리랑은 다른 거예요. 정신승리랑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행복할 수 있다. 그 후로이치 그 저자인 후로이치 상의 말에 따르면 예. 그러니까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일이 행복하다고 느끼겠죠. 오늘이 불행하다고 느끼겠죠. 네, 그렇죠. 우리 고등학교 때나 다 그러지 네. 않았어요? 행복을 좀 유예하는. 예, 맞아요. 그런- 저당 잡혀가지고 네. 미래를 위해. 근데 이제 미래가 워낙 안 보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예. 현재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현상을 이제 사토리 세대라고 해석을 한 건데,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그 사토리 세대가 많이 다뤄지기 시작했는데, 예. 사실 그게 제대로 현실을 알고 다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었어요. 맞아요. 의문이 남아. 달관 세대부터가 마치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 열악한 상황이 되게 행복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묘사를 예.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실제 그러면 일본은 아무 문제가 없냐 예. 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런 궁금증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물론 뭐 다른 매체에서도 일본 청년들을 다룬 게 있었지만 저희도 가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일본 청년들, 그러니까 만약 간다면 좀 실상을 알아보자. 그러니까 뭔가 일본에서 실제 어떤 일반 예.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거 알아보자고 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네. 네. 그 가서 보시기에 네. 사토리 세대라는 분석은 어느 정도나 적확하다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토리 예. 세대라고 말을 하는 청년도 있었고 예, 예. 아니라고 하는 청년도 있었어요. 근데 예. 저는 이제 주목했던 건 아니라고 하는 청년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왜 한국에서도 3포 세대나 예. 뭐 5포 세대, 7포 세대, 뭐 무슨 세대, 88만 원 세대 뭐 이런 M포까지, 이름들이 예. 많잖아요. 청년들에게 붙은.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이름을 청년들한테 니네 이런 이름에 음. 대해서 동의하냐고 물어봤을 때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 일본도 예. 제가 만난 청년들은 마찬가지였거든요. 어. 특히나 예를 들면은 뭐 잉여 세대 이런 말은 오히려 예, 예. 그 최태섭 씨가 청년에 가까운 분이니까 예, 예, 약간 예. 더 의미가 청년들의 실제 생각과 좀 잉여 비슷할 사회, 예. 수 있을 것 같은데 잉여 사회. 예. 근데 이제 그 사토리 세대라는 말은 청년들이 스스로 부르게 된 단어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럼 누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설명- 아까 어떤 교수 예전에 교수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일본에 있는 어떤 교수. 그런데 최근에 공공한 상황에 처했다 뭐 이런 그런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요. 무슨 했던 얘기인지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TV 나와서 뭐 헛소리 해가지고 네? 그잘 아니, 모르겠는데. 넘어가요. 뭐 이게 그게 후르츠상이 아닌가? 후르츠상인 후르츠상이 것 요즘 같다. 좀 뭐 예. 이상한 뭐 성적 무슨 뭐 잘못된 발언해가지고 아. 논란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아무튼 그러니까 사토리 세대라는 말을 아냐고 했을 때 일단은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모르는 청년도 많았고 알지만 동의하지 못했다, 예, 못하겠다라는 청년들의 이유는 진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남이 붙여준 이름이라. 남의 붙여진 이름이다. 음. 그리고 이제 지금 청년들을 그런 사토리 세대로 규정하는 것이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시선에서 자기네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듯이. 내려다보는 약간 그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아 청년들 여전히 뭐 예. 약간 원래 일본의 경우에 청년 문제가 예, 처음에 예. 이제 뭐 니트나 히키코모리 뭐 이런 문제로부터 예. 발생을 해왔었는데 예. 그 문제가 다뤄질 때도 여전히 청년들로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니트나 히키코모리가 약간 이미지가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일 안 하고 네. 뭐 집에 처박혀가지고 게임이나 하는 애들 뭐 맞아요. 이런 의욕 식으로 이제 없는,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오타쿠 뭐 예. 히키코모리 이런 애들 뭐 집에서 뭐 무슨 뭐 우리나라에 파우라는 말이 있듯이 뭐 본인? 인스턴트나 먹고 예. 뭐 예. 집에서 뭐 잠이나 자고 뭐 이런 청년들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시선이 어쨌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러니까 사토리 세대라는 말 자체도 자기가 느끼기에는 그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이라서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청년은 이제 와세다다에 다니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예. 그 청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집에 자기 방을 보면은 원래 그 가구가 많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 가구랑 뭐 이런 잡동사니 같은 게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인지를 못하고 그냥 살고 예. 있었대요. 예. 근데 남이 자기 방을 와서 보면은 니네 방에 왜 이렇게 가구 없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남이 지적을 해준 지적을 해준 게 된 모양인 셈인 거죠. 그러니까 사토리 세대도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자기가 어떤 욕구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 어떤 다른 세대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욕구가 보기에. 있었던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런 욕구가 없는 것이 마치 되게 일반적이지 않고 되게 특이한 것처럼 해석을 하는 것이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신기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토리 사토리 세대도 세대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다. 그런 걸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토리 세대라는 말 자체의 뭐 일종의 허구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기사에서 다루고 싶었는데 예. 그거는 다루지 못한 내용이라서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 예. 같네요. 그래요. 일본 청년들은 네. 그러면은 한국 청년들이랑 비슷하게 임금이나 뭐 주거 이런 걸로 고통받고 있어요? 비슷해요? 상황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최저임금이 달라서 도쿄만 해도 최저임금이 900엔이 넘으니까 거의 만 원에 가까운 거죠. 네. 우리 만 원 달라고 그러잖아요. 6천 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만 원을 달라고 우리 한국은 예.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만 원을 받아서 어쨌든 그렇게 일을 해서 버는 돈의 액수가 다른 거죠 한국이랑.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바만 해도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프리터족이 가능하게 된 건데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는 뭐 6,030원 받아가지고 뭐 한낮 10시간 해봤자 뛰어가지고는 안 6만 원밖에 안 되죠. 되는데 그거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예.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어떤 조건들은 일본이 좀 낫다고 더 볼 수 나아요? 있는데 주거도 그래요? 주거는 부분에서도? 근데 뭐 어렵다고 뭐 일본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쉐어하우스나 이런 거 청년들이 예. 많이 찾아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도 아. 마찬가지로 그래서 파견 특히 파견직. 파견직이 맞아요. 많아지고 걔네 있기 때문에 그거 있잖아요. 드라마도 있잖아요. 파견의 신. 파견의 품격인가 예. 뭐 파견의 그런. 품격인가? 네. 예. 그게 이제 직장의 신으로 한국에서 아, 드라마화 됐던 건데 음. 아무튼 그러면서 그러니까 파견직 뭐 비정규직 이런 문제들이 예. 이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음. 그거는 뭐 전 세계적인 맞아요. 신자유주의 네,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흐름. 예. 근데 걔네 파견도 우리 파견이랑 비슷해요? 어떤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이거 근데 이따 이거는 좀 미안합니다. 더 취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아, 제가 그 파견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청년 2명을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아, 예, 예. 근데 그 두 청년은 자기가 오히려 파견직이기 때문에 좋은 점을 막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정사원과 크게 처우가 다르지 않고 그리고 책임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파견직을 다루는 기사들 보면은 보통 차별 이런 거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심해요. 예. 같은 일 하는데 네. 이제 뭐 돈 덜 주고 그리고 뭐 다른 통과 고용에 대한 버스 타고. 불안이 굉장히 네. 심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인터뷰한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뭔가 이 일을 평생 하려는 그런 의지가 좀 없어서 그런지 약간 고용 불안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느끼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압박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 요즘 취직은 잘 돼요? 일본 사람들? 일본 안 되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일본 아, 잘 좀- 되는 것으로 이제 예.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보다는 낫겠죠. 실정이. 한국보다는 근데 낫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또 여러 가지 이것도 다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왜 아, 이렇게 다 아, 지금 죄송해요. 물어보는 거죠? 제 잘못입니다. 오늘 안 그래도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방송 전에 되게 불안했는데 제가 또 실수를 저질렀네요. 죄송해요. 아니 그 뭐 취업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뭐 최근에도 뭐 일본 취업률 뭐 90%가 예, 넘는다 예. 뭐 이런 기사들이 이제 맞아요, 많이 있었는데 나오죠. 예. 이제 그거를 그 미노루상이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알아보니까 예. 그러니까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 중에 90%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다르더라고요. 예, 그 전제가 되는 대상이 좀 다른 것 같았고 예. 그리고 이제 일본의 경우도 예전에는 진짜 신졸 채용을 하잖아요. 거기는 이제 졸업하면서 네. 바로 이제 채용이 되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신졸 채용에 들어가서 거의 다 채용이 됐대요. 자기가 구직 의사가 있으면. 근데 그 퍼센티지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걔네 저성장을 되게 오랫동안 그쵸. 겪었잖아요. 네. 20년간 침체를 네. 겪었나요, 걔네? 근데 최근에 이제 잠깐 뭐 좀 잘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예.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그런 이제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예.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런 게 있더라고. 우리나라는 졸업 유예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졸업 예. 유예나 아니면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뭐 3-4년 뭐 더 길게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하는 네. 사람들도 있는데 예. 일본은 그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신졸 예. 채용 그러니까 신졸 채용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 자기가 뭐 3학년 4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딱 해서 그때 이제 취업을 예. 하지 않으면 이제 취업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떤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너는 왜 취업을 못했냐 이런 낙인이 찍히는 거. 그리고 대기업에서 안 뽑고 기업에서 일단 그럼 시기를 놓치면 아예 시기를 놓치면 그러니까 예. 그래서 흐름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흐름 파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 흐름에서 빠지면 되게 아우, 힘든 거예요. 되게 답답하겠네요. 그래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그 취업 연령 스트레스. 그러니까 예. 신입 사원의 연령은 굉장히 낮은데 예. 이제 그때 안 들어가면은 힘들어지는 거고 근데 이제 취업이 또 안 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제 예. 점점 유예하거나 뭐 이런 학생들 점점 늘어나는 예. 거고 내려갈래요? 아니 근데 그럼 휴학이나 졸업 유예 같은 제도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데 네. 휴학을 거의 안 한다고 그러는데 휴학 자체를 하기사 거의 휴학 안 많이 하는. 하는 데가 한국만큼 그러니까 한국만큼 이렇게 흔하지가 하긴 않은 것 한국은 같아. 군대를 가야 되니까요, 다들. 그러니까 애들이 휴학이 그냥 일반화돼 다른 있고. 예. 뭐 알바나 뭐 취준 이런 음. 목적으로 휴학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외국인들. 아, 니트의 정확한 정의를 한번 짧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니트 예. 갑자기 또 니트로 나오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맥락 네. 없잖아요. 원래 한국에서 니트라고 네. 하면은 취업 의사가 없이 취업 아. 준비를 안 하는 취업 포기, 뭐 취업 포기생, 뭐 이런 정도로 주변에서 잘 보기는 어려운 하고 것 있는 같아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뭐 교육도 안 받고 일도 안 하고 여기에 취업을 위한 의지가 어떤 없고 준비를 안 그냥 하는 네. 그런 사람들. 근데 이제 무업사회라는 책이 이제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다루는 무업자라는 개념은 약간 요거보다 더 확대된 개념이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취업 의사가 있어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이제 포함이 되는 아. 거고 그 안에는 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는 지금 취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취업에 필요한 뭐 예를 들어 컴퓨터 수업은 듣고 있어요. 근데 취업을 못하는 상태. 예, 예, 예.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래서 이제 뭐 소아태학에는 뭐 이런 K2 인터내셔널 이런 단체들 제가 갔었는데 예, 예. 뭐 하는 이제 단체인가요? 여기가 이제 니트 지원 단체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 가보면 그때 청년들이 실제 그러니까 니트 청년들이 이제 와서 그 트레이닝 잡 트레이닝 같은 거 받는 모습을 봤는데 근데 그 분들도 그러니까 취업 의사가 있는 거죠. 있고 거기 와서 잡 트레이닝을 받지만 되진 않고 있고. 되진 않고 있는 거죠. 그런 물론 게 있구나. 되는 과정이긴 하겠지만 거기까지 찾아가는 경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나눴던 청년들은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은 경우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부모님이 이제 뭐 그런 K2나 아니면 소아태학에 대한 뭐 광고 같은 걸 보고 이제 너도 여기 해당되는 거 아니니 해가지고 이제 끌고 간 경우가 있고 단체가 커요? 단체가 소아태기? 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찾아갈 정도면 니트일까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가 이런 특화된 시민단체인 거죠. 네. 특화 시민단체가 있구나 이런 부분으로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기사에서도 다룬 부분인데 한국은 이런 단체가 없잖아요. 맞아요,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청소년 지원 뭐 센터 같은 건 있는데 청년 지원 센터라는 게 그러니까 정부 조직에서는 없는 거고 물론 여기도 정부 조직이 아니고 이제 NPO 민간 단체인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체들이 니트와 히키코모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뭐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정부에 주장해서 정부가 또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 그 예산도 이쪽에 책정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니트 히키코모리 관련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뭐 거기는 뭔 얘기라고 하더라도 당장 뭐 취업 준비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있다면 대학에 뭐 취업 지원센터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대학에도 뭐 그런 상담사 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히키코모리는 거의 뭐 한국에서 정신병자 정도로만 취급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무슨 뭐 이상한 사건 발생했을 때 히키코모리다 뭐 이런 식으로 낙인 찍기도 하고 숨는다 이 정도 의미로 저번에 그것도 그거 뭐지 저번에 그건 아니었나요? 저번에 거기 공항에 폭탄 설치한 그거는? 거기도 약간 비슷하게 그때 그렇게 풀이했던 것 같은데요. 니트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 뭐 취업이 안 돼서 맞아요. 뭐 그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래 사축이라는 말이 일본에서 건너온 거잖아요. 그들의 근무 환경은 어때요? 어떤 그런 어떤 외형적인 조건 이외에 뭐 임금 같은 거 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났던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자 청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인터뷰한 게 신문에 나갈 때 저는 회사를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무슨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청년은 이제 중소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다 일단은 다 아시잖아요. 검은 양복에 다 그렇게 탁 차려입어야 되고 정형화된 그런 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연공 서열 같은 게 되게 심해가지고 거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도 물론 심하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도 심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스트레스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뭐 퇴근 시간 눈치 보기 이런 거는 없어요? 퇴근 시간 눈치 보기. 근데 야근 뭐 이런 거 많다고는 했었던 것 같아. 야근이 많고. 야근 많고. 서영 기자도 아는 분이 그 일본에 계시다고 탈조선을 하셔서. 네, 탈조선에서 일본 간 분이 계신데 그분은 직장인이 아니라 지금 대학원 재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맞아, 그분이 얘기했던 사토리 세대에 대한 그런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분은 그냥 한국
한국하고 일본하고 근무 환경 다른 거를 뭐라고 그냥 얘기를 했냐면 예. 한국은 실컷 부려먹고 돈은 안 주고 일본은 예. 부려먹지만 돈은 준다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힘든 거는 육체가 힘든 건 똑같은데 예. 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에서 이제 이 나라 수준이 좀 달라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저번에 본 기사 중에 경영자 총협회에서 네, 냈던 기사 그래서- 있잖아요. 일본의 임금과 한국의 임금을 비교해서 낸 기사. 맞아. 아니, 대졸 초임 비교였나? 예, 네. 대졸 초임이 우리가 더 높다고 이렇게 네. 나왔었는데 네. 그거는 사실관계가 맞을까요? 근데 그 대졸 초임을 예, 예. 그게 그 정확히 제 기억에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기업을 뽑아낸 건지 명확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대상이 좀 불분명했던 걸로. 한국은 되게 최상위급 예, 기업에서 예, 뽑았고 예. 저쪽은 아니었어요. 그랬던 것 예,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예. 뭐지 실즈 이런 얘기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일본 애들이 좀 대체로 한국에 알려진 이미지는 정치에 관심 없고 무기력하고 그냥 자기 혼자만 파고들고 남하고 같이 어울려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려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걸로 많이 알려졌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청년 단체 같은 게 없는지 뭔가 정치적인 움직임이 실제로도 드문지 그게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한국에 알려진 그대로 좀 걔네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가 드문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그래요? 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다수의 청년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그렇죠. 그런 거는 한국,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 어느 나라를 봐도 다른 네.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저희가 그 일본 이번에 기획에서 예. 실즈랑 뭐 그 틴즈소울, 에키타스 이런 단체들을 다룬 것은 예. 그러니까 그렇게 거의 황무지라고 청년 운동의 황무지라고 음. 불리웠던 일본에서 이런 흐름이 싹이 텄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다룬 거였죠. 근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계속 한국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그렇게 싹이 텄으니 이제 뭐 예. 운동을 뭐 해 나가거나 어떻게 뭐 좌충우돌하건 뭐 무슨 뭐가 있겠죠. 네. 근데 한국은 이제 민주화운동 이후에 그 청년 운동이 어쨌든 있긴 했었잖아요. 예. 뭐 총학생회든 계속 뭐든 간에 있었죠. 어쨌든 계속 총학생회도 지금도 그래도 예. 활동하고 있고 네. 활동하죠. 그리고 뭐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든지 뭐 청년 유니온이라든지 그런 어떤 단체들도 어떤 있고. 이슈를 중심으로 예. 한 단체들이 있고 그러면 한국은 어떤가 예.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는데 저는 수로는 밀리지 않을 것 같은데 한국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일본 청년들이 보기에 예. 민호루상도 저한테 계속 그 얘기했었는데 한국 청년들 엄청 활발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되게 역동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역동적이죠. 활발하게 하는 것 같대요. 이제 근데 두 번째 질문이 근데 왜 해결이 안 되냐?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첫 번째 예.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약간 의문이 드는 것도 있고. 그거에 완전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내부인은. 네. 그러니까 저희 시선으로 보기에는 사실 저희 주변에 무관심한 청년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되게 소수처럼 보이는 거죠. 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아 맞다. 해리 기자 거기 가서 감사하다는 인사 되게 많이 들었다면서요. 인터뷰이들한테. 그 얘기도 좀 해줘야 재밌어요. 그 얘기. 인터뷰 이들한테가 아니라 민호루상이 감사하다고 한 건데요. 그 일자리 대기업 줘서? 중소기업 걔네 같이 만났을 때 걔네도 그랬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 일본 청년들이 네. 뭐 워낙에 정치에 무관심하고 평소에 만났을 때 뭐 한국 청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쵸. 뭐 별로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그쵸. 정치 얘기나 아니, 그래도 뭐 관심 있는 사람은 좀 많지 않나? 한국 청년들은? 내 주변만 근데 그래요. 관심이 그냥 정치인 얘기 나오면 그냥 약간 욕하는데 품평하는 정도죠. 거드는 인상비평 거랑 정도. 예. 진짜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애들은 있고 없는 애들은 아예 없어. 그냥. 관심 있는 애들은 좀 지나쳐. 저 그게 너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서 모든 얘기가 다 정치. 아무튼 일본 예, 이제 청년 2명이랑 이제 기성세대로 약간 분류될 수 있는 그 분 한 명이 세 분이 다 같이 아는 사이여가지고 이제 세 만났어요? 분이랑 저랑 민호루상이랑 이제 5명이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이제 이런 자리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이 아니면 그러니까 세 분 청년들도 다? 그렇고 그 세 분 다 그래서
왜 나한테 고맙다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들어보니 그냥 워낙에 이제 평소에 예. 일본 청년들이 서로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아. 정치에 왜 나는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서로의 깊은 서로의 생각을 얘기하지 그런 않는 생각에 거야.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예, 예. 이런 자리에서 이런 주제로 얘기해본 게 예. 좋았대요. 좋았다고 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전 한국도 그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기획을 마무리해. 마무리해야 되는 예. 시기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얘기해보는 거, 그러니까 남이랑 진짜 어떤 뭐 정치일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 처한 노동 현실이랄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게 진짜 첫 번째 출발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이제 실즈가 7월에 이제 그때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7월에 이제 해체를 한다고 했었는데 같아요. 예. 그 이유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실즈라는 어떤 단체가 나오면서 일본 언론에서 되게 많이 화제가 되고 예.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화제가 됐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쟤네 뭐 하는 애들이야 이렇게 보는 또 청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즈라는 단체가 되게 특별한 운동을 하는 단체처럼 포장이 되고 뭔가 무관심한 일본 청년들 대다수의 일본 청년들과는 다른 존재. 1호 그런 청년 식으로- 운동 단체인 거예요? 실즈가? 2로? 그러니까 근데 그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뭐 60년대 전공투 말에 그때 전공투 있었으니까. 이후에는 처음인 건가요? 처음은 아니죠. 그 중에도 이제 뭐 블랙 기업 문제도 일본에서는 있었고 맞아요. 그 중간에 중간에 이제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이런 뭔가 뭐 거리에서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할 만큼의 뭔가 규모랄지 맞아요. 어떤 집회 이슈가 되지 진짜 잘 않았던 안 거죠. 한다면서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얘네 다시 돌아가서 실즈가 7월 해체하는 이유는 자기네가 어떤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고 그냥 일반 청년들도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됐으면 예. 좋겠다라고 해서 그냥 그걸 예. 해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또 재밌었던 거는 이 일본 청년 단체들의 어떤 대표가 없다는 거. 전 그게 우두머리가 단체의 없어요. 대표야? 예. 우두머리가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저희도 세 명이서 얘기를 하다가도 또 주도한 사람이 한 명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어떤 예, 주도자는 예. 있겠죠. 근데 네가 장이야, 네가 대표야 이런 식의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저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또 되게 새로운 거였어요. 근데 우리 뭐 항상 이제 그렇죠. 뭐- 우리 운동권은 예.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 이제 다 항상 장이 있고 그 장의 지위대로 이제 예. 뭐 굴러가는 게 조직책도 있고 강하니까. 다 있죠. 아무튼 예. 그러면은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일본에서 청년 운동 단체들이 생기는 것들, 그러니까 실즈나 에키타스나 이런 곳들이 생기는 거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이제 기사에서 다룬 거는 예.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예. 키워드를 이제 다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되게 이제 청년들이 충격을 예.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음. 실제 내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예, 예. 뭔가 국가가 이제 내 안전을 담보해주지 않는구나라는 어떤 그렇죠. 의문을 처음 가지게 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그때 실제 활동하는 친구도 자기가 트위터를 시작한 게 그 동일본 대지진 바로 다음 날 3월 12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시작했대요? 뭐 그러니까 속보를 그때 보려고? 이제 예. 소식을 접하려고 지진 정보. 지진 정보 같은 거. 그러면서 이제 처음 트위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음. 궁금한 게 지진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니까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좀 배가 가라앉는 거에 비해서는 적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에도 거기서 국가의 실패를 본 이유는 뭐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런 집회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부가 원전 재가동을 네네. 선언한 네. 다음에 이제 이렇게 더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 안전에 예, 대한 예, 예. 결국 다시 돌린다 이거에 화가 났던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의 어떤 실책과 굉장히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국을 돌아보게 된 게, 그럼 우리는 이제 세월호 같은 예. 거 이후에 청년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를 생각해 보면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도 그걸 고민을 했었잖아요. 좀 네. 더 동일본 대지진과 좀 더 명확한 비교가 되는 거는 차라리 2008년 소고기 광우병 시위라고 광우병 시위가 얘기하는 아니냐. 사람들도 왜냐하면 있었고. 인체의 위협으로 만인에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니까 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예.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참사가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때 진짜
거의 계속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고 그 속보 뭐 나오는지 막 체크하고 뭐 뉴스 검색해보고 이럴 정도로 예. 계속 그걸 찾아보고 충격이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정도까지였었는데 근데 저만 그랬나 봐요.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면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는 청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오히려 사람들도 있죠. 더 보수화됐다. 뭐 이렇게 예.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했던 걸로 기억나는 건 폭식투쟁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왔던 것 예.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도 처음에는 하죠. 다들 좀 슬퍼하고 국가를 예. 묻는 분위기가 좀 압도적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음. 그냥 제 기억으로 그때 저는 기사가 아니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서영 기자 주변의 청년들이 세월호 이후에 좀 바뀐 것 같나요? 그러니까 일단 이민 가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 애들은. 저만 해도 이제 그때 거의 뭐 기사가 거의 한 달 넘게 세월호 관련된 게 포털에 쭉 깔리고 속보가 떴으니까. 근데 저도 그때 그 수업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기사 볼 때마다 계속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큰 상처로 남아 있는데 이제 그거가 거기서 국가의 실패나 국가의 부재를 읽는 거랑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밖으로 꺼내 나가서 남들과 그 얘기를 해서 단체 활동을 할 건가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한국은 사실 일본과는 다르게 기존의 청년 단체나 학생회들이 있어서 이런 곳들에서 세월호 이슈를 가져갔던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세월호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그거를 사회적으로 끌어올리고 싶더라도 그 단체랑 성향이 좀 다르거나 어떤 단체에 소속되는 것 자체에 좀 거부감이 있다면 좀 그렇죠. 어려울 거리를 수 둘 있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는 좀 달랐던 게 일본은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네. 일반인들이 나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호루상도 나갔을 때요. 그때 아, 그랬대요. 제가 그때는 일본에 있었어요? 그때 일본에 민호루상? 있었죠. 그래 자기도 나가는 자기 혼자 나갔대요. 물어보니까 아, 집회 다 혼자 나갔대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나갔었는데 대단하네. 근데 네. 다 혼자씩 온 거예요. 그럼 그 집회가 거기 있다는 건 어떻게 안 거예요? 그러니까 트위터나 트위터로. 이런 거 네. 를 보고 그냥 며칠에 합니다 이러면 다 혼자 간 거 개인들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우리는 근데 집회는 깃발이 없어요. 우리는 예. 민족총회 가면 그러니까, 깃발이 예, 일단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띠를 둘러야 되고 조끼도 매야 되고. 어딘가 이렇게 속해가지고 같이 네. 대열을 짜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죠 우리는. 거기는 집회 문화도 약간 좀 되게 젊은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근데 새로 그렇게 막 멋있거나 그러진 않던데. 소박해. 근데 한국도 예. 뭐 알바노조 이런 데서 그런 시도를 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도인 것 같아요. 시도.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해야 예. 그렇게 정치에 무관심한 청년들을 이제 이런 공론장으로 이끌어올 수 있을까라는 예. 시도의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뭐 그런 차원의 접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답이라는 게 아니라 예. 그 처음에 정보통신 기술 막 발달하고 네. 뭐 아랍의 봄 해가지고 SNS를 네, 네, 통해서 네. 물결이 네. 일고 뭐 그럴 때만 해도 이런 SNS의 등장과 이런 네. 것들이 뭔가 시민운동의 에너지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한국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본만 해도 그 이점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 촛불 집회 때 SNS 많이 그렇게 트윗해서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는 어려서 제 기억이 안 나는데 2008년 촛불 집회 때요? 언제지? 그때는 촛불 집회. 그때는 SNS가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 아닌가요? 근데 그때는 예. 보통 그거 뭐 다음 카페 이런 걸로 많이 하지 않았었나? 아, 그때? 맞아요, 맞다, 맞아요. 맞다. 저마다 아고라 그런 맞아요. 거 많이 아고라나 했어요. 이런 데에서 많이 이용했죠. SNS는 아니구나. 근데 최근에는 잘 못 느끼지 않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제 트위터가 너무 예. 그쵸. 특정 집단만이 사용하는 덕후들. 것처럼 예. 약간 그런 예. 이미지가 됐고 더 씌워져가지고. 회복은 이제 그냥 광고랑 일반 생활 이슈 위주로 흘러가는 것 같고 맞아요. 네. 인스타는 그냥 먹는 거 먹방 음. 애기 사진 먹는 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되는 것 같아요, 음. 진짜. 아 맞다. 그 해리 기자 거기도 갔다 왔잖아요, 후쿠시마. 그래서 후쿠시마. 예. 얼마나 가까이 들어갔어요? 왜 방사능? 후쿠시마 근데 방사능 파워. 거기 제한 구역은 예. 아니고 고오리야마라는 곳을 갔는데 고오리야마. 예. 얼마나 떨어져 있는 데예요? 얼마나 몰라요. 한 6km? 10km?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거보다는 아니고 그게 더 아니 떨어졌어요? 당연히 더 떨어져 거기 30km 안에 못 30km 들어가요. 무슨 말을 아니 하는 30km 반경에서부터. 그러니까 반경엔 못 들어간다고. 아니 그 아까 30km 경계 막 바깥에서부터. 테두리로부터 6km. 예.
그거 잘 모르겠어요. 좀 음. 무서운. 어땠어요? 거기 근데 살고 계시던 거기도 분 근데 만났잖아요. 그런 뭐지 예. 그때 뭐지 그 지역으로 분류되긴 했었으니까 오염 예, 지역으로 예, 분류되긴 예. 했었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거기 가서 느낀 거는 후쿠시마 원전 제일 원전에서 이제 6km 정도 집이 떨어져 있었던 청년을 이제 거기서 만났는데 그분이 음, 집이 음. 6km 떨어진 네. 분이었구나. 예. 근데 이제 자기는 그때는 이제 집에 없었고 자기는 이제 예.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와 있었는데 가족들이 이제 다 거기 살고 있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다가 또 막 다시 모였다가 다시 뭐 실업자가 되고 결국 자기도 이제 그때 이제 신졸 채용을 할 때였는데 그걸 포기하고 이제 예. 와가지고 이제 결국에 지금 자리 잡은 곳은 이제 고리야마에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무슨 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 거기 이제 그 빈즈 후쿠시마라고 예, 예. 그 어떤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청년들이 이제 좀 와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도 NPO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상근자는 아니고 예. 뭐 아르바이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돈을 받아요? 네네 돈을 받으면서 예. 일을 하는 거예요. 시간제 네. 활동가 이런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한국어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근데 이제 그 청년 같은 경우에 막 저랑 인터뷰하면서 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제 질문이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친구한테는 되게 폭력적인. 폭력적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뭐 실즈 같은 이런 단체들을 원전 예. 반대 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청년 단체들이 원전 반대 운동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제 그 청년은 자기가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볼 여력조차 없다는 거예요. 일단 자기는 그때 그 원전 충격으로 쓰나미 원전 충격이 너무 심해서 그걸로 인한 그 트라우마가 아직 회복이 되지 못해서 어떤 사실 이런 건 사회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좀 거리를 두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할 그런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못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되게 모순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아버지가 지금 제염 작업 일을 하고 계시고 그걸로 밥을 음. 먹으시고. 그리고 동네 네. 어떤 사람들은 다 도쿄 전력에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자리와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에서 맞아요. 이게 그냥 어떤 당위만으로 이걸 없애자고 없애자고 하면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이런 트라우마가 언제 예. 얼마나 지나 회복이 될지 사실 자기는 예.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 건데 그렇죠. 근데 사회가 너무 매정한 것 같아요. 난 난 안 울어. 아니 근데 너무 강한 그러니까 애인이. 우리가 그 뭐랄까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 이게 그 취재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들의 감정이 우리한테 또 전달이 되고 맞아. 예.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되게 딱히 미약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 이제 직접 만나서 이렇게 뭔가 느낌을 받는 거랑 그냥 일반 독자로서 그냥 뭔가 그렇죠. 그 지면 활자로 보는 텍스트나 거랑 아니면은 뭔가로 맞아, 보는 맞아. 거랑 약간 좀 굉장히 느낌이 달라서 그런지 저는 더 약간 감정이입이. 감정이 예. 되고 뭔가 더 해결을 위해서 뭔가 행동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 한국과 일본 청년들의 가장 닮은 점이랑 좀 가장 큰 차이점 뭐 이런 거 하나씩 꼽아줄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어려워요? 생김새가 닮았다고요? 생김새 머리 스타일 빼고 생긴 머리 스타일. 거긴 머리 스타일 어떤데요? 머리 스타일 그런 거 예. 이런 거? 그런 거. 이효상 기자 머리 스타일. 이 사진 찍어서 같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기사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아 이게 잘못 잘린 무슨 머리. 컷이라고요? 예? 무슨 아니 컷이요? 뭘 그런 컷 이름까지. 아니 얘기를. 뭐라 그랬지? 아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스포츠 부장 조홍민 부장께서 효상이 머리 어디서 오렸니? 뭐 했다고? 효상이 머리 어디서 오렸니? 아니 지금 지나갈 때마다 무슨 컷이라고요? 오림컷. 아 나름 아니, 리젠트 리젠트 맞다. 리젠트. 리젠트. 이걸 보면 웃겨서 말했네. 아니, 다른 질문을 빨리 던져야겠네. 아니 조금 네. 뭐랄까 참여의 측면에 있어서 참여 얘기를 좀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청년들 참여에. 청년들 참여해요? 아 맞다. 그 얘기를 하셨었네요. 서희동 부장께서. 그 우리 언론이 그러니까 일본 언론은 아주 작은 아. 움직임이었는데 되게 크게 다뤄졌다면서요. 하긴 거기는 되게 오랜만에 특히 일어난 근데 거기는 움직임인데. 특이한 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국은 예. 근데 저희 다뤘잖아요. 일면에 뭐 그렇죠. 청년들 뭐. 전 그래서 그런 시도도 음. 사실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자꾸 제대로 다뤘으면 다루는 좋겠어요. 제대로. 아 제대로. 그러니까 그 옳은 방향으로 다뤘으면 좋겠는데 그냥 예. 단순히 뭐 청년들 뭐 한다 뭐 예. 그런 거. 그것도- 근데 결국 우리 기획 쪼찡인가 약간 우리 아니에요. 뭐 어때요? 뭐 어때요? 아니 그냥 총선 앞두고 이러지 말고 상시적으로 좀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줬으면 네. 좋겠어요. 표를 뭐 그러니까요. 어쩌고 이런 걸 관련해서만 음. 다루지 말고 음. 상시적인 관심 그리고 취약계층으로 인정을 해줘야 네. 돼요. 지금 이렇게 어렵다면. 맞아. 이제 일본과 한국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 지금 시기가 되게 비슷한 게 예. 일본도 그때 제가 갔을 당시 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한국도 지금 선거 선거를 앞두고 있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일본 특히 이제 선거 연령이 내려가서 예. 막 고등학생도 정치교육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아.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확대가 걔는 되고 있는데 선거 연령을 내렸어요? 네. 어.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권이 청년을 바라보는 어떤 관심도 예. 아. 예. 어느 때보다도 큰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본이야. 한국은 한국. 아니구나. 아 어떤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이 다 근데 뭐 고통을 미국도 지르고 샌더스 있잖아요. 뭐 예. 그런 거 뭐 보면은 맞아요. 음, 독일이나 뭐 스페인도 마찬가지, 대만도 마찬가지였고 음. 다들 힘들죠. 그러니까 전 청년들. 세계적으로 그 경제 위기가 청년들에서 약간 맞아요. 극대화돼서 저성장이. 나타나서 예. 그런지 맞아요. 저성장 때문에. 예. 근데 한국은 뭐지 정치권이 청년에 관심이 없나요?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예. 이 다른 선거 회차에서도 마지막에서 아 얘기를 그럼 네. 거기서 할 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아베만 해도 굉장히 다르다면서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예. 저 이제 그 이기세이터는 좀 예. 강하게 다루고 싶어 하시던 부분이었는데 예, 관심 그러니까-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베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임금 올리겠다. 예.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러면서 이제 그 파견직들도 파견직들에 대한 예. 보호를 하겠다고 이제 나선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노동 개혁을 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비정규직 확대 예. 그리고 일반해고 할 수 있게 뭐 이렇게 최저임금 말도 안 하시니까 된다. 그러니까 예. 둘이 같은 보수라고 하는데 예. 일본의 이게 무슨 보수는 보수예요? 일본의 우리나라는. 보수는 어쨌든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물론 그게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걸 발표를 하잖아요. 최저임금 올리겠다고 하고. 예. 근데 이제 한국은 그러니까 왜 안 될까요? 그럼 아베조차도 그렇게 말을 하게 된 데에는 음. 청년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냥 종합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파탄 날 거란 생각해서 그런 게 자기 아닐까요? 정권이 이 나라가 파탄 날 거. 나라가 아 일본은 근데 청년들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엄청 낮다 그러던데. 엄청 낮아요? 네. 40% 넘나요? 40%안 넘지 않을까? 아, 모르겠어. 정확히 수치를 안 찾아봤는데. 예. 그냥 안 할 것 같아요. 음. 그 꼴이면. 그 아니 만났던 청년들도 네. 뭐지 투표 안 했다는 애들 친구들 엄청 많았는데. 아, 음. 다 배운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만나신 배운 분들도 안 분들이. 하고. 예. 대학 진학률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대학 진학률이 50%인가? 아니 50% 정도? 근데 이제 예.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본과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제가 찾은 게 있어요. 뭐예요? 정치 효능감이 없다. 아.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가문 정치 막 이런 게 또 있고 맞아요. 또 늙은 분들이 이제 네, 정치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정치권에 나간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아니, 상상이 안 되는. 상상이 아예 안 되는 거고 아, 그리고 그 정치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뭔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다거나 내가 뭔가 나한테 도움이 일상생활에서 준다거나. 도움을 받은 게 예. 없는 거죠. 예.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한국도 뭐 정치 맨날 저렇게 한다고 해봤자 뭐 맞아요. 나한테 뭐 사실 도움이 되는 거 뭐 별로 없는 아니 뭐 당이 느껴지니까. 집권당이 바뀌면 뭐예요? 똑같은데 네. 하는 일이 그러니까 뭔 이제 의미가 있냐고. 전국적으로는 예. 그 정치 효능감을 높이는 것. 예. 근데 또 막 이렇게 논문 같은 거 찾아보면 또 정치 효능감이 낮은 게 또 뭐 이런 어떤 역사적이고 글로벌화된 뭐 이런 거와 또 연결이 돼 있고 막 뭐 이상한 아. 그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하긴 거기는
사실 우리만 해도 민주화 운동이 크게 해가지고 음. 뭐 운동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말할 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민주화를 이뤄냈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약간 처음부터 주어진 민주화였던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 전공투 그때 이제 활동하셨던 청년들이 지금 기성세대가 된 그때 당시 청년들이 그분들 많이 뭐예요?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다른 점은 예.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이제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는 지역 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된 거예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 이 그 정치 이 안에서 그러니까 그 메인스트림에서 뭘 예, 하지 예. 않고 그게 이제 다 지역으로 이제 나가면서 아. 그러면서 이제 K2 인터내셔널이랑 이런 소아테게넷 같은 어떤 지역에서 아. 활동하는 단체들이 생겨난 거예요. 아. 그리고 빈즈후쿠시마 이런 것도 다 지역에 있는 NPO들이거든요. 다 서울로 그러니까, 몰릴 필요가 네, 그러니까 없는. 지역에서 예. 그런 일종의 복지 같은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가 이제 예산 지원을 해서 사업화를 막 하고 이런 방식이라면 아. 한국은 지역이 없잖아요. 그렇죠. 중앙 집권적이잖아요. 그래서 다 정부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청년 유니온이나 민낯편 유니온도 물론 자기네들 하는 사업이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요구하는 건 다 정부에 뭘 해라 이렇게 그렇죠. 요구하잖아요. 정부한테만 요구하죠. 정부에 무슨 예. 사업을 해라. 그러면 정부가 그 사업을 만들면 그걸 이제 어디에 위탁을 줘가지고 시민단체가 뭐 하게 하는 뭐 약간 이런 예. 방식인데 아니면 기관을 뭐 지역에 센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하거나. 센터를 만들죠. 그러니까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예. 두 그 체제가 약간 조금 조화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아래에서 올라가는 정책,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는 거 다 압니다만, 그러니까 예. 그 뭔가 아래에서 실제 해보고 이제 그 해본 결과물을 가지고 정부에 들이댔을 때, 그러니까 걔네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의 어떤 그런 그렇죠. 사업 결과물. 결과물 예.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약간 좀 일본에서 본 한국이 배울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뭔가 똑같이 정부가 없다고 했을 때 일본은 좀 버틸 힘이 있는 거고 한국은 음,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저는. 네. 맞아요. 아, 오늘 좋은 이야기, 네. 정보,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본은 워낙에 한국에도 전문가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렇죠. 네. 좀 어렵지 네. 않았어요?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너무 어려웠어요. 전 전혀 일본에 대해서 예. 잘 몰랐는데 맞아요.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예. 공부 미노루상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편은 대만 편으로 할까요? 다음 편을? 대만 네. 다음 편이 원래 그 구고신 장글의 아. 그거잖아요. 그니까 저도 이게 이렇게 아, 네. 그러면 장글의 구고신으로 해야죠. 장글의 네, 구고신을 네, 해야 네, 되겠죠? 네. 예. 근데 이제 이번 주면은 저희 기획이 끝나잖아요. 네. 다음 주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네, 네, 네. 그래도 뭐. 알겠습니다. 예, 한번 하죠. 네. 예. 그 다음 편 소개를 해드리면요, 장그레가 구고신을 만나지 않는다는 회차인데요. 찾지 않는다요. 찾지 않는다. 예. 장그레는 미생의 장그레, 그러니까 비정규직 청년인 거죠. 비정규직 청년이 구고신, 송곳의 구고신이라고 하면은 이제 노무사시잖아요. 네. 그분을 찾아가서 어떤 나의 어려움이나 고충을 털어놓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 기획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세대 갈등을 다루지 말자. 사실 세대 갈등이 청년 문제의 모든 것이 아니고 그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그 세대 갈등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계급적인 문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약간 문화와 인식, 정치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세대 요소가 분명히 어느 정도는 남아 있다는 것, 그거를 조금 다뤘던 회차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는 해드릴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